자, 이번 회담의 주요 의제와 쟁점을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황인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황 기자. 네. 일단 이번 정상회담의 시점이 이제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지난 4월에 이제 판문점 선언에서 문 대통령이 가을에 이제 평양을 방문하기로 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9월이 될지 11월이 될지는 장담할 수 없었거든요. 예상보다 속도감 있게 지금 정상회담이 결정된 건데 이유가 있습니다. 북한 비핵화에 이어 종전선언 그리고 평화체제 구축 이 3단계가 그 문 대통령의 단계적 목표인데 지금 첫 단계부터 좀 지지부진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북한은 그 6차례나 그동안 핵실험을 했던 그 풍계리 핵실험장을 지난 이제 5월에 폐쇄를 했고요. 이어서 6월에 북미 정상회담까지 열렸지만 아직까지 대북 제재가 풀리지 않았고요. 종전선언 등 그 뚜렷한 성과물을 지금까지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이제 또 종전선언과 관련해서 주요 당사국 중 하나인 중국이 지금 미국과 지금 무역 전쟁 중이거든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국제 정세 속에서 그 미국과 이 중국의 기대기보다는 그 남북한의 힘으로 이 평화체제 구축에 시동을 걸기 위해서 좀 이른 시기에 이번에 3차 남북 정상회담이 잡힌 것으로 그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번 회담의 주요 의제가 비핵화지 않습니까? 네. 어떤 식으로 논의가 될 것으로 예상되나요? 비핵화를 위해서 언제까지 어떤 작업을 마무리 짓겠다 이런 아주 구체적인 계획이 좀 선언문에 담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판문점 선언 때처럼 좀 모호한 그런 표현을 내지 않고요. 시간표에 따라서 아주 이제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북한의 구체적인 핵무기 리스트 이런 것들을 북한이 곧 공개하겠다 이렇게 밝힐 수도 있고요. 이제 결국 이런 문제는 그 문 대통령이 이제 김정은 위원장을 어떻게 설득하느냐 여기에 따라 달려 있는 문제이긴 한데 이 결과에 따라서 좀 좋은 성과가 나온다면 앞으로의 그 북미 간 협상에도 상당한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황 기자, 거기에다가 남북한의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서는 어떤 내용들이 좀 나올까요? 일단 제일 가능성이 높은 게 그 비무장지대의 군축 가능성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판문점 선언에서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합의했고 가시적 성과로 5월부터 실제로 이제 군사 분계선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가 이제 중지가 됐습니다. 이번 회담을 통해서 추가적인 조치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먼저 임종석 실장의 얘기 들어보시죠.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과 전쟁의 위협을 종식시키는 것입니다.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포괄적 합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실질적인 평화 정착의 여건을 마련해 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먼저 얘기되는 구체적인 방안으로는요, 여전히 많은 병력과 그 무기가 집중돼 있는 그 비무장 지대에 무력 충돌을 막기 위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수 있고요. 또 바다 쪽으로 가서 그 서해 북방 한계선 일대를 이 평화 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방안도 대책도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남북한이 더 이상 전쟁을 하지 않는다 이런 메시지를 이제 국제사회에 던지는 것이기 때문에 종전 선언을 빨리 앞당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황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